네. 우리 멸콩TV에 출연하는 게스트이긴 하지만 네. 본인 방송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세게 비판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지금도 비판해요. 그렇죠. 지금도 네.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국에서 이번 주 특히 막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때 국민의힘 흔들지 마라, 장동혁 대표 이런 걸로 공격하면 안 된다 한 거는 이병준 기자가 봐도 좀 어떤가요? 이 선거 국면이 그만큼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논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 최종 결과로 나온 건 선거거든요. 네. 이 결국 정치는 선거를 이겨야 돼요. 네, 선거에 이기면 장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선거를 완전히 지는 쪽으로 가자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불만이 있고 비판적인 어떤 비판을 받아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예 뭐 국민의힘을 버린다 뭐 새 판을 짜자 신당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그냥 보수가 분열되고 이재명 한동훈만 좋아하게 되는 거고 이번에 선거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도혁 지도부 해체되는 거고 지금 조선일보가 아직도 한동훈의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조중동이 아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정말 소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장동혁 그렇죠. 대표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왜냐면은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도 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명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조중동이 원하면 앉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오세훈 비대위를 앉혀가지고 한동훈을 복당시키고 이런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그냥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앉혀서 본인이 셀프 복당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끔찍한 상상인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선거 힘들어지고 막 보수 내부에서도 우파라는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장동훈 공격하고 왼쪽에서도 장동훈 공격하고 해서 안 좋았다 쳐요. 조중동이 사설 쓰고 기사 써서 한동훈 비대위 해라 한 3일만 기사 쓰면 국민의힘의 원내 의원들은 그렇죠. 귀 얇아서 그냥 우르르 또 굴러갈지도 몰라. 또 조중동 논조에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아직 많잖아요.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는 의원이 제가 봤을 때 과반은 돼요. 제가 최근에 이 민주당 출신들 소통을 좀 해요. 일부러. 왜냐면 저는 민주당의 이 조직과 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역지사지로 물어봐요. 민주당의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 사설 들고 와서 단톡방에다가 이 사설 봐라 하는 의원 한 명이라도 있냐?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이 기자가 벙쪄가지고 자기는 그런 상상을 못 해봤대요. 요즘 그 한겨레 경향 보지도 않을걸요? 그 민주당 아예 그냥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매체 중에 원오브댐 정도 취급. 그냥 뭐 그런 기사를 썼네 하는 정도인 거고. 근데 국민의힘은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조선일보 사설 가져와가지고 이 사설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원이 내가 보기엔 과반은 된다. 심지어 다선 중진들도 스스로 정무 판단 안 한다. 사설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있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저런 정당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 당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런 당이에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이제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고 이 세력이 확 기울어지고 지지층 분열하면은 역시 조선일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사설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원내대표 뭐 다시 뽑니 이제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 임기가 거의 지방선거랑 일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 원내대표는 앞으로 중도 개혁파를 데려와야 된다. 따뜻한 보수해야 된다. 그렇게 100% 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장해찬 본인 얘기하실 때 제가 한숨을 계속 쉰 게 너무 가능한 시나리오라서 제가 한숨을 쉰 거예요. 그럼 이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원내대표 뭐 이렇게 그럼 누구 세우겠어요 비대위원장으로? 김성원 원내대표 이제 뽑아가지고 김성원 원내대표 앉혀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총선 당권 이제 한동훈을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한어게인 가는 거죠. 한어게인. 그 비대위 직후는 이제 총선 당권 틀어진 전당대회예요. 제가 참 이런 상상도 하기도 싫은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때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드리려고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언론도요. 어떤 정치 세력도요.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결과 안 좋았을 때 더 자유우파와 보수를 안 품어서 졌다고는 평가 안 할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한동훈 벌어서 졌다라고 다 할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왼쪽으로 좌클릭 안 해서 졌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맞아요. 다른 이유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전장년이라는 단체 알죠? 네. 휠체어 타고 막 출근길에 지하철 막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한 방식으로 시위하는 그 장애인 단체에서도 전장년에 비판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우리도 당연히 정상적인 보수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전장년에 대해서는 강하고 단호한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전장년도 기본적으로는 좌파 성향이고 민주당이랑 뭘 해야 되잖아요. 지방선거까지 서울에서 시위를 안 하겠대. 자기들이 시위에서 출근길 막 막고 하면 이게 혹시나 민주당한테 마이너스 되고 보수한테 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장현마저 그 강성 전장현마저도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사 찾아보세요. 지방선거 있는 6월까지는 우리 서울 지하철 시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전략적 인내고 전략적 유연성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우파라고 하는 거 생각이 다 조금씩은 달라요. 네. 장해찬의 생각과 박민영의 생각도 달라서 우리가 저녁에 자주 통화하면서 사적으로 형 동생이니까 서로 야 이런 건 좀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이야기해요. 네. 이병준 기자 개인 방송 생각이랑 저랑 다른 거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멸콩 방송을 같이 하는 건데 수많은 유튜버들, 스피커들, 정치인들, 시청자분들 무슨 보수 유튜버를 지지하는 세력들 다 다를 텐데 그 전장현도 6월까지는 민주당한테 해갈까 싶어서 시위 안 한다니까요. 우리의 정무적 감각이 전장현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참을 건 참으면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일단 승리하는 걸 보자라고 해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지면은 그래서 아까 하신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황교안 대표 생각하시면 돼요. 황교안 대표가 우클릭을 해서 진 게 아니거든요. 막판에 바른미래당과 사실상 선거 야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김영호 위원장이 네. 공천을 이상하게 막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거의 뭐 확정 전날까지 다 바뀌고 그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설픈 통합 때문에 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상당한 자중질환이 있었어요. 하지만 선거 지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역사의 기록은 황교안 대표가 극으로 가서 졌다. 극으로 가서 졌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론 하고 있다. 이렇게만 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기록하고 그때 되면 이제 선거를 막상 지잖아요. 그러면은 똘똘 뭉쳐있던 보수 진영은 또 와해가 돼요. 각자의 이유로 또 지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결과적으로 언론이 읊어주는 대로 그게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황교안이 확장을 안 해서 중도로 안 가서 졌다라고 하는 잘못된 역사가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전장현 같은 조직조차도 그런 선거의 공학과 원리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대선 끝나자마자 또 바로 나와가지고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도. 이 그런 식의 사실 그 낄끼빠빠를 하는 그런 전략을 채용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고 배울 부분이 있다. 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병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장현과 빗댄 저와 이 박민영 대변인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볼 때 딱 그 얘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전장현 진짜 솔직히 뭐 그냥 무법 천지잖아요. 예, 법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그 시간에 그냥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시민들에게 그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좌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극좌 단체조차도 선거 시즌이 다가오니까 알아서 전략적으로 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자유우파가 왜 좌파들이 저럴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파들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처절해요.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좌파 집단의 다양성도 우리 못지 않거든요. 네. 걔네 진짜 종북 주사파부터 막 별의별 애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싸우는 거 보세요. 막 무지개 퀴어하는 애들부터 해서 막. 이제 뭐 여성 단체. 근데 뭐 걔네가 단체. 선거 국면에서 쫙 일렬 도열해. 아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하나의 조직 같아요. 예, 하나의 그러다가 조직 안에 있는 부서처럼. 얘네는 아는 거야. 네. 일단 민주당과 이 좌파 세력이 선거를 이겨야 자기들이 목소리 내고 나눠 먹을 파이가 그만큼 많아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좌파 안에서의 작은 세력도 야금야금 그 파이를 늘려가다가 결국에는 기본소득당 용해인이 벌써 비례대표로 2번 국회의원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사회민주당이나 뭐 진보당
사실 이거 해산된 통진당의 후예잖아요. 내란 세력이죠. 다시 살아나서 거기야말로 내란 세력이죠. 그렇죠. 근데 다시 살아나서 또 국회의원 하고 있어. 그렇죠. 원내 정당이면 연동형의 그 이용을 그렇게 네. 한 거죠. 국회의원 여러분 그 세비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이면요. 그 선관위에서 보조금을 줘요. 그렇죠. 정당 보조금, 국고 맞습니다. 보조금. 이게 연간 뭐 수억에서 수십억일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나서 자기 파일을 늘린다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선거 멀리 있을 때는 별로 안 싸우고 그냥 대면 하다가 네. 선거 가까워지면 우리끼리 막 진짜 진심으로 막 위협투시를 막 해버려. 제 말이요. 파이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연장선이긴 한데 우리끼리도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비례대표 때 사실 비례대표 공천을 정말 잘못한 게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구 46% 정도를 얻었는데 비례대표 36%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점까지 따져보더라도 비례대표가 지역구보다 8% 이상 더 차이가 났어요. 공천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자유통일당도 그 당시에 2% 가까이를 얻었습니다. 이 2%가 근데 이 3% 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려면 3%를 넘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이. 그래서 2% 유권자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 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의석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민주당처럼 뭐 진보당 내란 세력이니까 욕먹을까봐 뭐 극단으로 몰릴까봐 이런 계산 없이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서 묶었으면요. 저희 2석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말 정교한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고성 박사 모시고 명청 갈등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 나름 기대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메시지를 내는데 우리 고 박사님은 내공이 훨씬 있으시잖아요. 단칼에 그런데 좌파들은 선거 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맞아요. 뭉치기 때문에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좌우의 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뭉쳤기 때문에 좌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이겼고 우리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흩어져서 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큰 어떤 의제, 어떤 이 노선 차이, 어떤 어떤 당으로 가야 되냐, 어떤 세력이 뭉쳐야 되냐, 이런 어떤 논의를 하는 거는 그 선거 이기고 나서 하면 돼요. 그렇죠. 선거 이기고 나서 싸우면 되고, 일단은 그 노선, 각자 그 노선이 좀 다르더라도 각자의 그 노선을 관철시키려고, 어쨌든 다 우파 아닙니까? 다 네. 우파적인 어떤 노선과 가치와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우파 노선을 관철시키려면 일단 선거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긴 다음에 우리끼리 싸울 때 싸워야지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싸워버리면 이거는 그냥 민주당 좋은 꼴만, 민주당 도와주는 꼴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밥상에 올려야 될 민심의 주된 아젠다. 사실은 어제 금요일이죠. 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오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한동훈과 친한계에 대한 당의 기강 세우기 작업은 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네. 여러분이 야,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막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선거 앞두고 몇 개월 내내 계속 징계만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당이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고 수습되는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일단 아직까지도 언론은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이 불렀는데 왜 안 갔냐. 장동혁 대표가 영서회나 해달라고 해서 이재명이 부른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득과 실이 있지만 예. 뭐 안 가서 얻는 득도 있고 뭐 아쉬운 부분도 있죠. 뭐 가서 이재명 면전에서 쓴소리 해야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국회를 완전히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개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거기 밥 먹으러 가서 들러리 서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무엇보다 정청래가 완전 닭 줬던 개 됐잖아요. 이번에 합당 국면에서 이재명한테 한번 한 칼 세게 먹고 네. 빨리 이재명이랑 손잡고 웃는 사진 찍고 싶었을 텐데 장동혁 대표가 안 가니까 보통 그럼 청와대에서 그러면 장동혁 안 둘이 먹자. 오니까 둘이 먹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 너도 오지 마. 뭘 네가 껴. 파토. 이게 사실은 장동혁이 안 감으로써 정청래 싸대기를 대신 때린 격이거든요.
아니, 둘이 어색한 거예요. 둘이서 뭐 모이라. 저기 너무 웃겼어요. 아니 야당 대표 안 간다고 왜 당정이 안 만나?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명절에 많이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박 대변인, 뭐 우리 설에 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장동혁 대표 입에 다전 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징계 국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동훈계가 무슨 뭐 이건 한동훈계에 대한 탄압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이 뺄셈 정치한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거지.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간 동안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들은 관세와 부동산이었습니다. 관세, 부동산, 그리고 이 당정 간의 갈등 상황이 결과적으로 지금 민생 파탄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직격을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 주진우 의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문재인 정권 그 정책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자기 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서. 부동산만큼은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그 집권하자마자 대출 규제부터 하고 무슨 뭐 다 중과세 같은 거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뭐 갭 투자를 뭐 이제 무주택자한테는 허용한다 만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막아놓고 수요 자체도 창출되지 못하게 하는 지금 잘못된 정책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문재인 때보다 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겠다라고 하는 그 객기 하나로 무슨 SNS 가지고 무슨 마귀가 어쩌고 강훈식 실장은 뭐 입법행정권 전부 다 동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겁박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부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시장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부각을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세에도 오차만 지금 무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니 뒤에 칼자루 쥐고 악수하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 2차 특검 통과시키고 지금 관세 특위 저희가 지금 하자고 여야 우리가 대표단도 다 꾸려놓은 상태인데 무슨 특검하자고 또 특검 뽑아놓고 야당 탄압만 하면서 지금 또 자기 그 사법 리스크 없애겠다고 면수법 하겠다고 대법관 뭐 2배 증언하는 법안 지금 법사위 통과시키고 무슨 뭐 4심제 통과시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본회의 보이콧하는 것과 이 대미특위 지금 가동 지금 불투명해졌어요. 다 합의까지 해놓고 나서 관세 지금 오리무중된 거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실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냉철하게 지금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코스피 환각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거시지표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환율, 물가, 성장률, 수출 전부 다 최악인데 지금 인위적으로 국민연금 끌어다가 코스피 펌핑 시켜놓고 코스피 높으니까 경제 잘 됐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지적을 하고 국민들께서 설날 밥상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말 나라 박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야 우리가 야당다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욕말 받아서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그 친척들 모임하면 어른인 분도 있고 네. 또는 어른들 모셔야 되는 입장도 있을 텐데 무턱대고 정치 이야기라면서 뭐 특정인을 욕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이재명 막 욕하고 막 뭐 정가 4번 막 이래버리면 그 민주당 지지하는 가족들이랑 뭐 대화나 설득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밥상 엎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부동산 이야기 꺼내라. 아하.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말한 네. 것처럼. 아, 요새 서울에 부동산 집값 엄청 올라서. 월세가 네.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강남 아니라도 슬쩍 20억이고. 슬쩍 띄우는 거지. 강남은 50억 언더로는 꿈도 못 꾼대요. 네. 그래서, 아유, 전세가 다 씨가 말라가지고, 이제는 아파트 전세도 없고 다 월세 내야 된대요. 그럼 이제 뭐 먹고 사나요? 돈은 누가 보나요? 뭐, 주식, 뭐 누가 코스피 자랑하고 막 이재명이 코스피 올렸다면 그래서 코스피로 한 1억 보셨어요? 그 정도 보셨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전세가 네. 계약 갱신될 때 한 2억씩 오르지 않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경제 문제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동산 문제로 좀 돌려서 들어가야 된다. 거의 지금 대본 그대로 받아 써서 얘기해도 될 정도. 이병정 기자는 이 설 민심의 밥상에 좀 어떤 이슈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아까 저 배현진 얘기 좀 잠깐 돌아오면은 그 다음권 정지 1년이 지금 맞죠? 네. 네, 다음권 정지 1년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한 2년 이상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총선에 못 나오게끔 확실하게 좀 제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뭐 배현진은 뭐 가처분 소송 한다고 하는데 뭐
이길 리가 없고. 네. 그럼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도 자동으로 박탈되는 거죠. 공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전례를 따지면 이렇게 선거가 급박할 때는 네. 따로 시당위원장을 안 뽑고 당 대표가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네. 과거에도 그랬던 전례가 있어서 그 장동혁 대표가 직무대행을 임명하면 그 체제로 서울시 선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국면에서 서울시당을 어떻게 장악을 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변수였는데 요번에 이 배현진을 딱 치면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당도 좀 협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볼 수 있는데 그 요번에 삼자회동 파토낸 거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딱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쳐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슈가 됐어요. 이거 막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전날에 그냥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이런 그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다. 사실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각을 시키면서 민주당이 아직도 이런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입법 독재, 폐악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슈화도 시키고 그리고 정청래와 이재명을 또 교묘하게 이간질시킵니다. 그렇죠. 이거 정청래가 일부러 지금 파토낸 거 아닌지 의심된다. 이거 정청래 이재명 엑스맨 아니냐. 일부러 파토를 유도하려고 그런 법을 하루 전에 통과시킨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로 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지금 그 반박을 못 해요. 그 이재명 쪽에서. 그러니까 딱 이 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도 마련을 해주고 저는 뭐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얻은 것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설 밥상에서 뭐 아까 부원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대놓고 막 그 좌파 까고 이재명 후드로 까고 이러면 좀 이른바 갑분싸 분위기 쌓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예요. 뭐 부동산 문제, 뭐 관세 문제. 관세 요즘 뭐 너무 뭐 걱정된다.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환율 너무 걱정된다. 그런 식으로 물가 너무 올랐다. 물가 요즘 살기 너무 퍽퍽하다. 어머니 이거 제사상 차리는데 작년보다 30만 원이 더 들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우리 같이 힘냅시다. 뭐 이러면 누가 욕할 거야? 배 하나 뺐다고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옛날에는 대파 하나 가지고 난리더니 요새는 쌀, 사과, 뭐 돼지고기, 김치 안 오른 게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쌀값도 그렇죠.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 관세가 왜 다시 올랐냐? 이거 지금 이재명이 막 쿠팡 막 탄압하고 막 지금 막 기독교 탄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뭔가 제지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스킬이 또 필요해요. 너무 대놓고 바로 그냥 뭐 이재명, 한동훈 이래버리면은 이 막 대화를 거부해 버리니까 슬쩍 일단 먼저 약간 좀 경제적인 문제로 운을 띄우면서 좀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란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이야기라는 가족들 중에는요 정치 성향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 설득하는 게 목표예요. 그 가족들 중에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설득 안 돼요. 맞아요. 그 사람 설득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근데 약간 잘 모르는 가족이 봤을 때 먼저 화내고 성질내면 그쪽이 이상한 거야. 맞아. 우리가 먼저 막 화내면서 이재명 나쁜 놈이고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이랑 물가 이야기, 관세 이야기로 미끼를 툭툭 던지면 그 이재명 지지하는 다른 가족이 알아서 미끼를 덥석 물게 돼 있어. 그쵸. 너 지금 우리 잼통의 태평선대를 네가 지금 코스피가 얼마 오르는데 너 임마 뭐 늘려서. 네가 뭘 한다고 아니면 삼촌이 뭘 한다고 뭐 고모가 뭘 알아요 하면 중간에 있는 가족이 보기에 쟤네가 이상한 애들이구나. 망하고 있나 보다. 쟤네가 이상한 애들이구나. 그리고 항상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여러분 한동훈 재명 국면에서 우리는 화 안 냈잖아요. 그렇죠. 친한계 패널들은 박상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방송 나가서 노발대발. 뭐 광기였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어느 클립을 봤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전 대변인이었던 강전의 변호사 있어요. 네. 여러분 참 괜찮은 분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대화도 해보고 또 장동혁 대표가 단식 끝나고 최진용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 등과 만나서 식사도 맞아요. 했어요. 좋은 분이에요. 그 TV조선 유병수 반장이 진행하는 강펀치인가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강전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나가는데 한동훈 징계 이야기 나오니까 강전의 변호사는 우리처럼 막 그렇죠. 세지 않아. 맞아요. 방송이 아니야. 네, 되게 부드러운 분이야. 중간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는데 박상수 변호사가 혼자 열받아서
얼굴이 빨개져서 씩씩거리면서 뭐 거의 무슨 욕만 안 했지 막 방송을 분위기를 다 완전히 차갑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창을 내버렸죠. 진행하는 유병수 기자도 당황하고 화가 나고. 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내는 저쪽이 이상한 쪽이네. 그렇죠. 저 사람 이상한 애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전 저관여층이 맞아요. 맞다라고 잘 모르는 생각하는데 정치에 관심 크게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깊게 막 이재명이 어쩌고 이렇게 깊게 안 보는 분들, 뭐 단계가 어쩌고 이런 분들은 진짜 먼저 흥분하는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상하다. 제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각인된 이미지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혹자는 이번 설에 보는 뉴스, 이 설에 나눈 이야기가 선거 전까지 보는 마지막 뉴스, 마지막 화두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기 은근히. 때문에 저관여층들을 어르고 달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남는 거는 뭐 정책, 뭐 이념, 공약 뭐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네. 예, 그래서 보수의 이미지가 뭡니까? 예. 이성적, 그렇죠. 스마트한, 합리적, 유능성 있죠. 예, 엘리트. 그렇죠. 이게 우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미지를 잘 지켜야 돼요. 예. 이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우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예. 여러분, 저희가 이 설 연휴 시작되는 토요일 주말에도 이 3인방이 오랜만에 또 뭉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평일 이런저런 이슈로 속상했던 마음들 좀 다독여지고 계신가요? 또 고향으로 가는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계시는 분들은 라디오처럼 이거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평일에는 또 퇴근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잠깐 30초만 광고 보고 올 텐데 그 사이에 어디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른 분 없으시겠죠? 지금부터는 우리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선 준비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네. 당내 기강 잡기 끝났으니까 어떤 식으로 선거 준비를 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결과 같습니다. 네. 서울시당이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배현진 저격수 역할을 또 이병준 기자가 많이 했어요. 네. 사실은 누구 저격수가 아니야. 다 저격하고 다녀. 원래 저격은 한 번에 쫙 보다가 한 놈만 탁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격은 무슨 기관총처럼 막 난사하고 있어. 코뿔소야, 코뿔소. 네. 저격이라기보다는 난사죠, 난사.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당 운영이나 이런 방침. 사실 이거는 네. 대한과 미래나 이런 데서 모든 징계 절차 철회하라 하면서 반발도 또 많았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물론 추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거니까,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배현진까지는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하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많은 사고를 현재 진행형으로 치고 있고, 게다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배현진을 냅뒀다가는 지방선거를 전혀 치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현진까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야 된다 했는데, 하여튼 뭐 조금 더 센스 쳐버리면 좋지 않았을까 뭐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당원권 정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배현진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뭐 100%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당원들이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배현진이
지금 그 유부남으로 알려진 그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 손 붙잡고 다니는 그 영상이 사실은 그 좌파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일반 시민이 진짜 우연히 지나가다가 찍은 거를 이제 쇼츠로 올렸는데 그게 사실 그 음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진짜 그 정말 우연히 그걸 보게 되고 제가 방송을 해서 이게 공론화가 된 건데 아쉽게 그 부분은 이번에 윤리 심사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소 대상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점이 없었습니다. 예, 그게 어쨌든 뭐 약간 아쉽긴 한데 어쨌든 나머지 뭐 미성년자 신상박제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 보고 천박하다. 그다음에 장도혁 대표 보고 굶어 죽어 뭐 하냐. 네. 예. 그 서울시당 사당아 뭐 나머지 이 논란들은 다 대부분 다 예, 들어간 것 같아서 하여튼 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언론에서요. 친한계 의원들 정성구 의원 같은 사람들이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네.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예측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딱 그 6월까지 공천 기간 지방선거까지 시당위원장을 못하니까 그런데 1년이면 어쨌든 저들의 예상보다는 네. 윤리위가 엄중한 징계를 내린 셈이고 그렇죠. 또 윤리위가 정무적으로 괜한 논란을 잘 피해간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극단적 표현 이런 것들은 경고 주의 처분 등으로 맞아요. 당원권 정지 사유로는 안 삼았어요. 네. 그걸 사유로 삼으면 또 뭐 개파 정치니 뭐니 그렇죠. 막 정치 보복이니 논란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상교 위원장이 제기했던 서울시당 사당화도 네. 아예 그냥 유보를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네. 근데 그 아동 사진 박제 그렇죠. 이거는 증거도 명확하고 사유가 이거라는데 네. 친한계가 막 반발을 하면 네. 야 그러면 이거 남의 집 애 어린애 아무 잘못도 없는 애 얼굴을 국회의원이 박제하는 게 맞는 거냐? 네.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요걸로 1년을 때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빈틈이 없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이 그 지금 반박을 하기를 뭐 그 사람이 원래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악플을 달아왔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솔직히 저 못 믿겠습니다. 그거. 왜냐면 그 댓글 자체도 악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욕하는 너는 댓글 이런 건 가만히 있어. 아니었거든요. 아니 너는 네. 가만히 있으라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악플을 달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거 증거 좀 깠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지속적인 악플을 달았던 증거. 만약에 증거 못 가면 그 거짓말 친 겁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당인 게 아닌가요? 윤리 그 소명하러 가서 기망을 했다. 네, 윤리를 기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다시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사과를 할 의향이 없냐고 하니까, 아, 그 사람이 나를 차단해가지고 내가 사과를 해도 어차피 못 볼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차단을 뭐 했는지도 나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100번 양보해서 차단했다 쳐더라도, 이건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그럼요. 이거 그 사람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다른 국민들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배현진 때문에. 배현진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이 날 차단했기 때문에, 사과를 못 보기 때문에, 어차피 사과를 못 볼 거기 때문에 사과 안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핑계입니까? 근데 이게 윤리위가 명확한 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위는 사실 저도 윤리위 출석을 했었거든요. 저도 소명을 했었는데 저는 징계 처분은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셨어요. 표현 그 자체를 윤리위가 제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재 대상을 다만 삼는 부분은 뭐냐면 중상모략이라든지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어떤 모욕성의 발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됐을 때 이런 것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혁 씨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했던 발언들 뭐 천박하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인신공격성 발언이죠. 그러나 이게 반복적이고 계속적이었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경고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심지어 당대표에 대해서 굶어 죽어도 얻을 게 없다. 이건 정치적인 레토릭을 넘어서는 과격한 표현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다만 이 아이 사진 박제는 어떤 걸 가장 문제로 삼았냐면 왜 4일 동안 방치를 했냐.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그렇죠. 네. 언론이 지적을 했고 상당한 사회적인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4일 내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웃으면서 그냥 기자의 질문을 뭉개고 넘어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간다든지 그리고 사실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우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화번호 연락처를 몰라서
사과를 못했다. 아, 당사자한테? 예. 근데 윤리위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 이병준 기자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평소 SNS를 통해서 그렇게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의 파워가 있는 국회의원 공인인데 연락처를 몰라 사과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리위 가서는 사과 의향이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하고 해서 지금 결론 내린 게 당원권 정지 1년. 심지어 서울시당 사당화 같은 경우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 이틀 동안 제가 봤을 때 날밤 새셨을 것 같아요. 이걸 가처분을 한다? 100% 기각되고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뭐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발언 네. 그리고 서울시당에서 막 정체불명의 성명서를 내면서 했던 논란들 이거 다 빼고 그냥 아이 사진 하나로만 네. 징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오히려 친한계니 머니하는 개파색을 떼놓고 보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징계이지 않나. 네. 그리고 동시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병주 서울시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뭐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닌데요. 모르는 분인데 최근에 녹취록이 하나 폭로됐어요. 공천 헌금을 다른 이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네. 본인이 전달하겠다는 식의. 그래서 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이 공천 헌금 관련자인 민병주 시의원을 제명하면서 네. 다만 앞으로의 재판에서 무혐의 등을 받게 되면 즉각 복당한다라고 이의를 달아놨습니다. 어허. 근데 민주당처럼 시간 질질 끌고 성추행이 명확한 장경태도 봐주기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먼저 읍참마속하면서 당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걸 좀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공천 헌금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우리가 너무 순화를 한 거고 공천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형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경 강선우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 일파만파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강선우 보좌관은 이제 그냥 다 폭로를 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듯한 단독 보도들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강선우 의원은 이제 조만간에 그 체포동의안이 좀 가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까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이 이슈가 지방선거 내내 지금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국민의힘이 내로남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논란 있는 거를 방치하고 조치 안 하면서 민주당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경하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사실 지금 뭐 그런 녹취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부산의 정성국 의원 이건 굉장히 의문스러운 정황이 있거든요. 고발은 사실. 됐어요. 누군가 그러니까요. 경찰에 고발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징계 국면이 계속되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거 사실 고발 들어간 이 조사 과정이 선거 때 촉발이 되면서 야 강선우는 저렇게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도 가결하고 제명되고 구속됐는데 이제 봐야 됩니다만 결과는 왜 정성국 같은 사람들은 봐주냐 이제 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역공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조금 털고 갈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적어도 이제 조사 정도는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의견도 밝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천 뇌물이죠. 네. 공천 뇌물 관련해서 지금 터진 게 김병기, 강선우 이 둘 다 핵심 친명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어떤 그 실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당 스스로 국민의힘 스스로 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슈가 발생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형적인 이 내로남불에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성국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이제 지금 너무 이슈화가 많이 됐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성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당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좀 논란이 되는 거를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선거 때 다시 비화됐을 때 어떨까를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네. 너 지방의원한테 너네도 막 4천만 원 넘게 받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가족 명의로도 받았잖아.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그 100만 원 이상 후원하면 후원의 담당자가 다 의원이나 웬만한 사람들한테 보고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만 원 후원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튜브로 생각해봐도 누가 100만 원을 보냅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당연히 보고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지방 의원 중에 성 씨가 곽 씨인 분이 있어요.
전현직 지방의원 정성구한테 맞아요. 보낸 중에. 그럼 본인 명의와 본인의 그 자녀 명의로도 보냈어요. 네. 곽이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한도를 꽉꽉 채워서 이거는 500만 원. 이거는 아니 대한민국에 곽 씨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네. 아 그 사람이구나 이거 어떻게 몰라요? 이거를 몰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본인 소명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몰랐다로 지금 뭉개일 문제는 아니고 후원금 상한이 500만 원인데 상한선을 꽉 채워서 부모가 명의 돌리기를 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명의 돌리기가 아니라면 자녀가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말이 되는데 이거 사실 보낸 사람들한테도 조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게 실제 공천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의심되는 지점이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나중에 가서 언급하려고 지금 일부러 지금 삭혀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슈가 굉장히 큰 게 막 무슨 뭐 돈 문제, 헌금 문제 막 이런 거는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정하는 층들이 잘 몰라요, 세세하게. 근데 거짓말을 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딱 그냥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큰 거예요, 이런 게. 그렇게 들어오는지 몰랐다? 성이 곽씨인데 곽곽곽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거짓말이지 이렇게 딱 인식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건이 큰 건데 그러니까 가족들 어떻게 보면은 이 계좌를 이용해서 네. 그 이제 입금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동훈 똘만이 아닐까 봐. 가족 명의로 명의를 댓글 다는 사람. 명의를. 지방의원 가족 명의로 네. 후원금 보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벤치마킹 총점 하는. 있네. 네. 그러니까 자기 주군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에다 또 접목을 시킨 거 아닌지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거나 근데 한 주말 설 연휴 동안은 이 배현진 의원의 징계로 일부 소위 말하는 친한계 친오계 당협위원장이 서울에서 딱 절반이더라고요. 네. 저도 성명서 낸 거 보니까 절반은 또 맞아요. 지도부를 굳건히 지지하는 것 같고 좀 설왕설래가 있고 시끄러운 뉴스거리이긴 할 것 같아요. 어제 네. 또 배현진 의원 기자회견도 했고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